자, 저희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약간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했다. 오늘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비밀문서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떤 내용입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시에는 참사관이었습니다. 참사관이어서 미국에 하버드에서 연수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DJ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지식인 한 100여 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DJ 안전하게 귀국시켜라라는 그런 요청에 서한을 보낼 거다라는 것을 한 이틀 전에 미리 알고 미리 이제 하버드대 교수들부터 입수를 해서 사업선 1월 7일 날 그걸 입수를 하고 8일 날 이제 전보를 보냈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유병원 다시 주미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30년 만에 기밀 해제된 외교 문서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지금 나오는 게 1982년 1월 8일. 1월 8일 날 반기문 참사관이 당시 주미대사였던 유병현 대사에게 보고를 했고 유병현 대사는 당시 본국에 있었던 이원경 외무부 장관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김대중 당시에는 망명객 신분이었죠. 그래서 좀 있으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당시 대통령한테 이런 안전하게 귀국하게 해달라 이런 서한을 미국의 이 각종 지식인들이 보낼 것이다. 이런 서한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당시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참사관이었습니다. 연수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얘기인데 이 문서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반기문 연구원 이름이 또 등장한다면서요. 또 나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1월 30일자 문서인데요. 바로 이 문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버드 크림스 보도 내용인데 DJ가 이제 귀국 직전에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신의 귀국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수를 하면서 DJ의 동향을 이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국으로 계속 보고를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알려진 겁니다. 외교관이긴 외교관인데 당시 근무는 안 하는 연수생 신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보고를 굉장히 수시로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당시 상황을 좀 이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서 봐야 되는데요. 85년 1월 23일자, 그 다음에 85년 1월 30일자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한 2주 후에 2.12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들이 대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과연 이제 민주화 열기가 국민들의 어떤 표로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민주화의 상징으로 미국에 있던 DJ가 귀국을 언제 하느냐. 그 귀국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어떤 거냐.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에서 예민한 시점에 당시 연수원 신분이긴 했지만 외교부 소속이었던 반기문 총장이 뭐 투철한 직업의식이었는지 아니면 국익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첩보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첩보 활동이란 말은 약간 부족해요. 여기에 동양 보고라고 돼 있는데 동양 보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어떤 상대 사찰을 받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동양 보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같은 대학에 연수를 했으니까 하버드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야당 인사도 거기서 연수를 했고 또 반기문 당시 참사관도 거기서 연수를 했으니까 옆에서 주워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반기문 참사관이 당시에 가기 전에 의무장관의 의전 보좌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첩보가 있으니까 바로 주미대사관에다 얘기를 해주고 주미대사는 그거를 의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기문 당시 참사관은 이 보고를 한 뒤에 총리의전비서관으로 가고 그리고 주미대사관 참사관 그리고 의무부 미주국 국장 그리고 의무장관 특보동. 자, 지금 나오는 분이 그 당시에 반기문 참사관의 상관이었던 유병현 주미대사입니다. 군장성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전두환 각하 옆에 저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아주 신임하는 바로 그 대사. 그러니까 주미대사까지. 바로 잘 보임으로써 그 이후에 아주 자기가 아주 쭉 잘 나가게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로 보면 말이죠. 하버드 대학에 연수 보내놨더니 거기서 뭐 공부는 안 하고 저 회사에 특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거든요.
아니, 공부하면서 그냥 조금만 들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기자라면 분명히 칭찬받았을 것 같은데, 반기문 사무총장, 30년 전에 자기가 연수생일 때 한 일 때문에 좀, 어쨌든 좀 지금 이게 드러나서 좀 심기가 편하진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정치권의 인사가 드디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 속에 드디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교부가 이거를 공개한 거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그냥 한 거고 이것만 따로 또 비공개로 할 수도 없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하여튼 김대중이라는 인사에 대해서 당시 정두환 정권이 엄청나게 눈엣가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 귀국을 밀어보려고 했던 정황들이 이번 문건에 많이 드러났는데 백성문 변호사 그 미국이 어떻게 중재를 했는지가 이번에 또 상세히 나타났죠. 그 외교 인력 완전히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네. 미국 국무부랑 연계를 해서 뭐 국무부에서 이제 DJ랑 면담을 해보니까 네. 이호 여사 이제 당시 부인의 신병치료 등을 언급하는 등 융통성을 보이면서 체면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구실만 만들어주면 귀국 연기를 참모들과 협의해 태도 밝히겠다라고 전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24일 날 네. 그게 이제 외교부로 보고가 된 거죠. DJ가 미국 국무부 측과 체면 유지를 위한 구실이 주어지면 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했는데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외교부로 보고가 된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이제 다시 보고가 네. 거의 매일매일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DJ가 미 국무부 측에 귀국 연기는 안 된다라는 네. 서신을 전달했다는 내용인데요. 불가방침을 확실히 전한 거죠. 참모 및 추종자들의 거센 반발 및 귀국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말이 저는 참 이게 외교 문서에 이게 들어갈 말인지 참 외교부에서, 굉장히 좀 예. 그런데요. DJ의 뭐 교활성과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뭐 당시 뭐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네. DJ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네. 저렇게 사실 문서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지 좀 의문스러울 만한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었네요.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이 문건을 직접 봤는데 미국 측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막 이런 표현까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 굉장히 뜨거운 뉴스의 인물이었는데 구장욱 차장 이렇게 이제 어쨌든 상세하게 정보 보고 동향 보고를 했던 반기문 총장 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잘 나갔죠. 승승장구했잖아요.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외교통상부 차관까지 해서 햇볕 정책에 뭐 거의 뭐 전도사라고 해야 되나요? 실행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통령을 잘 만난 건데요. 네. 당시에 외교통상부 차관을 하면서 6.15 남북 정상 공동선언을 초안을 잡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DJ 정부 때도 이 반기문 총장이 잘 나갔지만 DJ 이후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초대 그 외교 안보보좌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제가 그 반기문 총장이 북미국장 시절에 한미 소파 주둔군 협정을 개정하는 문서가 그 언론계에 떠돈 적이 있습니다. 네. 반 총장이 소파 협정을 굉장히 한국에게 불리하게 하는데 사인한 당사자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교 보좌관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음해성 그 문서가 떠돌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기문 총장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반대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반기문을 끌어내릴까. 네. 이런 이제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결국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들어갔고 네. 장관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 유엔 사무총장까지 오른 거죠. 네. 뭐 외교관으로서는 입지전적인 그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은 평생 하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하는데 정권을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보 정권에서 요직을 했다 그래서 좀 오해를 받는 건데 황일도 기자 네.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반기문 지금 사무총장의 외교안보관은 어떤 쪽인가요? 일단 커리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외교관입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 외교관의 주류라고 부르는 것이 이른바 북미 라인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 특히 주미대사관 경력을 오래 하고 네. 당시에는 미주국장, 지금 이제 북미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커리어들을 쌓아오면서 미국과 얼마나 원활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가 한국 외교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승진의 발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DJ 정부 들어서 외교부 차관에 대해서 승승장구 하는 듯 보였지만 2001년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ABM 파문이라는 게 터지면서 뭐 디스맨이라고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지금으로서 보기엔 상당히 조금 결례에 해당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아주 커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초야에 응거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네. 이러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오늘까지 길게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외교부의 연례 행사입니다. 외교부가 1년에 한 번씩 30년 넘은 문서를 이만큼씩 기자들한테 주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기자들이 밤새 읽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 관련된 문서를 찾아낸 이유는 그겁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uring my term, until the very last day of next year, I will focus all my time and energy to do my job as a Secretary General. 네, 하종대 부국장. 예. 어제도 말입니다. 반 총장이 워싱턴에서 특파원들 만났는데요. 기자들이 물어봤다죠. 예. 기자들이 어제도 여러 가지 이제 여권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다시피 거의 했지 않습니까? 잠룡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고개를 더 과거보다 더 크게 세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 특파원들이 물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내 임기 마지막 날까지 네. 내 정력, 에너지하고 그리고 시간 모두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임기만 끝나면 나는 다른 일을 하겠다. 네. 이런 거하고는 올해 임기가 올해 12월 31일이거든요. 올해 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여전히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양 측면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